누군가의 크리스마스. 내가 읽었던 가장 슬픈 동화는 성냥팔이 소녀이다. 나는 성냥팔이 소녀를 읽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팔다가 너무나 추워서 성냥을 하나씩 하나씩 켜면서 마음속에 상상을 하며 자기가 따뜻한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 따뜻한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장면, 사랑했던 할머니가 나타나서 자기 손을 잡아주는 그 장면들을 상상하다가 죽어간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누군가의 크리스마스가 된다. 사람들은 케이크, 파티,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질병 가운데, 좌절 가운데 보내고 있을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마치 성냥을 하나씩 키며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듯이 음식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누릴 즐거움의 파일을 조금만 줄여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크리스마스 정신이 우리 가정에 깃들까?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문화가 아니고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는 어떤 쾌락을 위한 시간들이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온전히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죽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들이다.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돈이 더 있다면 돈을, 건강이 있다면 건강을 덜 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시간들이다. 힘든 이웃들이 성냥을 하나씩 하나씩 켜다가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가장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붙여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라면 좋겠다. 내 평생 처음 받은 환불. 계란 한 판을 샀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굉장히 작고 겉면에는 많은 똥들이 묻어 있었고 매우 불결하게 느껴졌다. 까보니 알 안에 피가 많이 들어 있었고 한두 개가 아니라 8개의 그 계란 안에 피가 들어 있었다. 이쯤 되자 나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상태를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판매자는 흔쾌하게 계란 한 판을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내가 손해보는 만큼만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 한 판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했다. 난 전화를 끊었다. 계란 한 판은 서비스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문자로 그렇게 받고 싶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저녁이 되어서 나는 그 계란이 괜찮은지가 궁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글을 썼다.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그런 계란은 처음 봤다. 어쩜 저럴 수가. 난 나머지 계란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카페에 올려보니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서 그런데 계란 한 판을 환불받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머지 계란은 버릴 생각이었다. 판매자는 흔쾌히 환불을 해줬다.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건을 환불받았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왜냐하면 조금 내가 손해를 보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런 계란을 본 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때로는 나의 권리를 주장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얘기를 했고 환불을 받았다.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란 노른자에 피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피가 약간 조금 들어있는 건 본 적 있지만 노른자 전체가 피로 꽉 차 있는 걸 본 적은 처음이다. 그것도 계란 하나가 아니라 8개가 그렇게 나온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보았다. 내가 얘기할 때는 판매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맘카페에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도 처음 보였다라는 댓글까지 첨부해 이야기하니 판매자는 즉각 환불을 해주었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를 좋아했던 나의 태도보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던 계기였다. 향그러운 귤 하나? 시장을 가면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긴다. 왜냐하면 현금이 아닐 때 거부당하고 카드도 5,000원 미만일 때 거부당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날도 내가 물건을 샀는데 3,000 몇백 원이라서 5,000원 미만이라 카드를 거부당했다.
현금은 없었고 너무 화가 났다. 하지만 안 판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가게를 나왔다. 마음이 상해서 어떤 상점에 들어갔는데 아주 미소가 찬란한 어떤 아가씨가 나에게 귤 하나를 내민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물건을 정말 잘 챙겨주는 그 직원을 보며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랑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아가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직접 지은 책 한 권을 포장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소망을 담은 연애 소설이었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이 될지 아니면 그냥 손님과 직원으로 계속 남게 될지 무엇도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찬란한 기쁨을 주었던 그녀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귤 하나 내미는 것은 굉장히 큰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살면서 어떤 상점의 직원도 귤을 주거나 작은 캔디라도 내미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작은 사랑에 굉장한 치유의 힘을 받았고 그리고 나도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더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흰머리 방치 중? 나는 손가락이 아파서 인공지능에다가 말을 하면 인공지능이 나를 대신해서 글을 써준다.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하고 인공지능이 써준 글 중에 맞춤법 오류를 교정하며 글을 쓰고 있다. 나이가 들면은 예전에 할 수 있는 수월한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 얼마 전에 생강차를 끓이다가 그만 솥을 거의 태워먹을 뻔했다. 물 주전자는 삐익 하고 소리가 나서 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냥 솥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 거의 다 태울 뻔했다. 또다시 물을 가득 넣고서 생강물을 끓이고 있는데 두 번째도 절반 정도 됐을 때 그것을 발견했다. 나는 뭔가에 몰두해서 뭔가를 보고 있거나 글을 쓰고 있을 때는 그만 다른 것에 대한 것을 까먹기가 일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들과 하나씩 이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슬프지만 점점 약해지는 몸과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도 또한 재밌는 것 같다. 사람들은 새치 때문에 난리다. 어떻게 하면 새치 커버를 할 수 있나요? 미용실에서 새치 커버를 했더니 5만 원이래요. 집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런 글들이 모든 카페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질문 글이다. 사람들은 늙어 보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이가 들었는데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다. 하지만 자기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어서 지나치게 어떤 의술을 이용한다든가 나이에 맞지 않은 옷을 입는다든가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추할 뿐이다. 당당하게 흰머리를 보이고 자신의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염색을 지금 거의 몇 달째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도 잃지 않아야 될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다.